네, 두 번째 관절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절에 대한 질병은요,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 골다공증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그리고 앞으로도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미국 대중에게 단순히 에스트로겐과 칼슘에 의존하는 질환으로 소개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골다공증이 발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 일환으로 폐경 여성들을 호르몬 대체요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명 HRT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HRT 호르몬 대체요법의 실험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RT, 일명 호르몬 대체요법은 골다공증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 요법은 이득보다는 해가 더 많을 수도 있다. 1997년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 에서는 에스트로겐 대체요법을 5년에서 10년 넘게 받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를 분석을 했다. 그 결과 유방암이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분석자들에게 충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HRT 제제를 복용한 환자들은요, 다리에서 혈전을 일으키고 담낭 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많은 여러 품목 중에서 포사맥스, 아토넬, 그리고 에비스타, 칼시토닌 같은 약물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약물들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뼈는 단지 칼슘 덩어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국 모형으로 인해 생긴 또 하나의 흔한 오해는 칼슘만 있으면 뼈를 강화하고 골다공증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 나라에서 골다공증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데 성공하려면 칼슘뿐만 아니라 다양한 필수 영양소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중요한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칼슘입니다. 칼슘은 어, 도움은 되나 해답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필요한 양은 매일 필요한 양은 800에서 1500mg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들은요, 사춘기 이전에 칼슘을 매일 800에서 1200mg 섭취한 아이들은 골밀도를 5%에서 77%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요. 칼슘은 35까지 축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35 이후부터는 축적된 것을 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35살 이전 있으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드셔주시고요. 그리고 35살 넘으셨다고 하더라도 많이 드셔주시면 그러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양소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새로운 뼈 결정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인 알칼리 인산 분해 효소를 활성화한다. 그리고 비타민 D는 마그네슘을 이용해 가장 활성화된 형태로 전환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영양소는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을 흡수하는 데 필요하다. 비타민 D는 흔히 햇빛에 노출될 때 피부에서 생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과 비타민들을 함께 먹었을 때 더 칼슘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 영양소는요, 비타민 K입니다. 자, 임상 연구에서 골다공증 환자들에게 비타민 K를 보충하면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슘이 18%에서 15%까지 감소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라는 얘기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영양소는 망간입니다. 망간은 연골과 뼈에서 결합 조직을 합성하는 데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영양소는요. 엽산, 그리고 비타민 B6, 그리고 비타민 B12입니다. 자, 호모시스테인이 심하게 상승되어 있는 사람은 심한 골다공증도 지닌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호모시스테인. 자, 호모시스테인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동맥경화의 주요 원인 중 발생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호모시스테인입니다. 자, 단백질을 최종 분해한 영양소는요, 아미노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 9가지, 그리고 불필수 아미노산이 11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시스테인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정하겠습니다. 어, 필수 아미노산 중에 메치온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치온이라는 아미노산은요, 필요에 따라서 시스테인이라는 불필수 아미노산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 이럴 때 비타민 B6가 이 전환되는 것을 돕게 되는데요. 비타민 B6가 모자랄 때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로 대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대기 상태인 물질이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이 심하게 상승했을 때 심한 골다공증도 온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B6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비타민 B9, 엽산이죠. 그리고 비타민 B12 같이 있으면 더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연구들은 골밀도가 감소되어 있는 환자들에게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당신은 골 생성에 필요한 중요 영양소들을 보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는 모든 항산화제와 보조 영양제를 섭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 박사는요, 환자들이 기꺼이 일부 생활 습관을 바꾸려 한다면 나는 포사맥스, 악토넬, 그리고 에비스타 또는 카시토닌 같은 약물 처방을 연기한다라는 얘기죠. 즉 환자들이 고품질 보조제를 복용을 하고 개선된 식사를 하면서 체중부와 운동 프로그램을 실천할 경우일 때는 이런 소염제 또는 골다공증 처방을 하고 있는 약물을 연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골다공증은 이런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과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먹은 것과 그리고 체중 프로그램 그리고 식이요법을 딱 하게 되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